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푸꾸옥에서 첫날 너무 싼 호텔을 잡는 바람에 아이들이 좀 실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둘째 날부터는 나름 괜찮다고 하는 빈펄 원더월드 풀빌라에서 묵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기대를 하긴 했는데 푸꾸옥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가 장단점이 참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푸꾸옥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를 정말 솔직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푸꾸옥 공항 옆에 있는 소이가든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참 부지런히 짐을 쌌습니다. 빨리 가서 빈펄 리조트에 가방을 맡기고 사파리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이 정전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은 안 돌아가고 덥고 지쳐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습니다. 살짝 짜증이 나려고 했었지만 3만원 정도에 4명이 잘 수 있고 또 아침까지 챙겨주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직원한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도 그랩하고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그랩을 불러서 40분 정도 차로 이동해서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가는 내내 영업을 하더라고요. 도착해서 어디 가냐, 호텔에서 사파리에 갈 거냐, 거리가 있으니까 이 택시로 태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빈펄 원더월드에 가서 사파리로 가는 셔틀이 있습니다. 빈펄 리조트 로비에 도착을 하니까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어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로비가 화려하고 멋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지만 일단 깔끔하고 넓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빈펄 리조트를 이번에 처음 간 건데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대충 어떤 느낌의 리조트일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딱 그대로더라고요. 유명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건축이 아닌 마치 깔끔한 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컸었어요. 제가 이용한 4베드룸 풀빌라의 기준 인원은 8명이었는데 우리는 성인이 7명, 아이가 5명이었었어요. 인원 초과가 됐지만 애들은 작으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면 되고 대신 아이들 아침 식사를 포함해야 되니까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됐습니다. 빈펄 원더월드의 구글 평점은 4.9점이고 아고다 평점은 8.7점이에요. 구글 리뷰를 보면은 빈펄 원더월드의 리뷰가 정말 대단해요. 너무 칭찬 일색이라 의심스러웠던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고급 리조트를 좀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의 디자인이나 시설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럭셔리한 게 아니거든요. 가족여행자들한테 초점이 맞춰진 좀 노멀한 스타일인데 리뷰는 너무 극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로비에 투숙객이 멍하니 앉아있으면은 직원들이 와서 리뷰를 달라고 요청을 자주 해요. 아무튼 일단 짐만 맡기고 셔틀버스를 타고 빈펄 사파리로 갔습니다. 빈 원더스는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고 그 안에 워터파크도 있어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좀 타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사파리가 있는데요. 사파리하고 빈 원더스 안에 있는 워터파크까지 하루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다고 해서 그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파리로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거 하루에 다 하기 정말 힘들어요. 가능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걸 추천합니다. 빈 원더스 안에 있는 워터파크하고 놀이공원은 같이 이용할 수는 있겠네요. 사파리하고 빈 원더스는 각자 다른 날에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더위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사파리는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사파리입니다. 차 타고 이동했다가 내려서 좀 돌아보고 또 차 타고 이동해서 내려서 구경하고 그런 거예요. 규모가 꽤 크고 잘 만들어진 사파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요. 제가 더위를 잘 못 참는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자꾸 쉬고 싶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친 애들을 데리고 또 빈 원더스에 가서 워터파크 갔다가 놀이기구 타고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패키지로 사파리를 끊으면 식사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파리 안에 여러 개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는 기린 레스토랑, 플라멩고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린 레스토랑은 기린한테 먹이를 줄 수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고 참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기서는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플라멩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사파리를 잘 돌아보고 빈 원더스로 갔습니다. 함께 여행을 간 여행 멤버들이 모두 수영복을 입고 간 상태였는데 워터파크 앞에서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입장한다고 하니까 4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들어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들어가서 준비하고 나올 때 샤워하고 하고 따지면은 절대로 1시간 안에는 못 놀 것 같아서 그냥 워터파크를 포기하고 빈 원더스 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행 그룹만 수영복을 입고 다녔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 조금 민망스럽긴 했었어요. 빈 원더스도 꽤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우리나라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분위기랑은 좀 다르고요.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건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행 멤버들 중에서 키가 120cm가 안 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둘은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탔어요. 아무튼 그렇게 빈 원더스에서 놀다가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풀빌라에 가서 놀고 싶다고 해서 일찌감치 나와서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놀이 테마파크, 그러니까 빈 원더스 앞에서 보면은 빈펄 원더월드 직원이 서 있는데요. 그 직원한테 빈펄 원더월드로 간다고 하면은 차를 불러줍니다. 괜히 거기서 영업하는 택시 타고 오지 마세요. 저는 그걸 몰라서 초반에 이 근처에서 2번이나 그랩 택시를 불러서 타고 왔어요. 제가 예약한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 4베드룸 풀빌라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4베드룸 디럭스 노틸러스 테마 패밀리 빌라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느꼈지만 럭셔리하거나 독특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쁜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건물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빌라들은 간격이 있지 않고 바로 붙어있는 방식입니다. 방은 4개가 있고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이 3개, 그리고 싱글베드 2개가 들어가 있는 방이 1개가 있어요. 이렇게 총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친구네 가족들하고 함께 가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모든 방에 욕실이 붙어 있어서 여러 팀이 함께 투숙을 해도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우리 여행 멤버는 총 3가족이었으니까 각자의 방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애들이 작으니까 킹사이즈 베드에 다 같이 잘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여기에 기준 인원은 각 방에 2명씩 해서 8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객실을 예약할 때 테마 객실이라고 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2층에 이 방 하나가 애들이 좀 좋아하는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요. 이 방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방이 총 4개가 있는데 1층에 있는 객실이 마스터룸이고 그 다음 2층에 베란다가 있는 방이 또 마스터룸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다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애들은 1층하고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단독주택에서 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집에서 놀고 마당에서 놀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은 이런 공간 자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부엌에는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마치 집처럼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컵하고 젓가락 정도만 있어요. 조리 도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도 없었어요. 또 제가 워낙 호캉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객실 여기저기를 좀 둘러봤는데요. 풀빌라는 다소 평범하지만 깔끔한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관리는 조금 아쉬웠었어요. 객실 곳곳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파손된 부분들도 보였었고 풀빌라 타일도 3장이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애들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쿠아 슈즈를 꼭 신고 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객실보다 넓은 가든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빈펄 원더월드 리조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을 정말 너무 잘 가꿔놨어요. 버기카를 타고 호텔 리셉션 센터하고 객실을 오고 갈 때 가든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은 로비에 있고 2층에도 같은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도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꽤 큰 편이고 조식 수준도 좋았어요.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쭉 보니까 한 80%는 한국 사람이었었고 10% 정도는 베트남 사람이나 그 외 외국인으로 보였어요. 정말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한 시기가 휴가철이나 그런 시즌이 아니었었거든요. 11월 중순에 다녀왔는데도 한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리조트 내 한국어를 쓰는 직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 따라다니느라고 제대로 이용해보지는 못했었지만 리조트 내 부리시설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이 이용했었던 거는 메인 수영장이었었는데요. 넓은 수영장이 리셉션 센터에 붙어있고 수영장 크기는 꽤 큰 편이에요. 그리고 수영장 안에 풀사이드 바도 있어서 음료나 칵테일 같은 거를 주문해서 먹기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수영하다가 애들 주스 한 잔씩 사주기도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리조트 내에서 이용하는 바나 레스토랑의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빈펄 원더월드에 있는 레스토랑 중에 저는 타라스 레스토랑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엄청 크기도 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디자인적으로는 좀 완성도는 높지 않았었어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참 좋았어요. 이 레스토랑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안쪽에 놀이방이 있어서 어른들 식사할 때 애들이 놀게 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룸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가는 리조트는 가격을 낮춰서 사 먹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녁에 나가기 귀찮을 때는 룸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에 어른 애들 포함해서 12명이 넉넉히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빈펄 리조트에서 머물다 보면 좋은 점이 빈 원더스가 가까워서 놀기가 참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외국까지 나와서 테마파크만 있는 거는 좀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나름 시내라고 할 만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빈펄 리조트가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시장도 있고 나름 시내라고 할 만한 곳까지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내라고 해봐야 뭐 별건 없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연치 않게 만난 운전기사분이 참 좋았었어요. 중년의 베트남 분이었었는데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16인승 차로 이동을 했었어요. 기사분이 차량에 있는 번역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량 모니터 위에 번역된 말로 한글로 나오니까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지루해 할까봐 유튜브에서 한국의 전래동화 같은 것도 틀어주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노래방 기계까지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마이크까지 주면서요. 아무튼 너무 친절했었습니다. 일정이 좀 더 여유로웠었다면은 아마 이 기사분한테 연락을 해서 북곡 여행을 좀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굉장히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명함에 보면은 카톡하고도 연결되니까 카톡으로 번역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12시 체크아웃이었는데요.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리조트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은 밤 11시 20분 정도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의 10시간 동안 뭐 특별히 할 게 없었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와서 시장이고 어디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트 체크아웃을 신청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은 수영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트 체크아웃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원래 체크아웃 시간은 12시고 6시까지 연장을 하는 건데 그 비용이 하나로 4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편안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레이트 체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6시에 나와서 로비에 있는 바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8시에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북곡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어른들이 호텔 바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애들은 로비에 붙어있는 키즈클럽에서 놀았고요. 키즈클럽이 생각보다 좀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푸꾸옥 여행을 마쳤습니다. 일정이 워낙 짧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애들 친구들끼리 놀면서 좋은 추억을 쌓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느낌이 들었던 푸꾸옥 여행이었었어요. 대단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보다 휴식에 초점을 맞춰서 여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행을 한동안 못했었는데요. 업로드도 굉장히 늦었었죠. 다시 12월부터 국내 여행도 좀 다니고 1월 정도에는 태국 여행을 좀 길게 다녀올까 생각입니다. 또 좋은 여행 숙소를 발견하게 되면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